삼성 라이온스 찐팬인 TD님하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삼성 잘하잖아요. 삼성 언제부터 팬이었어요? 원년 팬이었죠, 원년 팬. 이만수 감독님 그때 이만수 선수였죠. 이만수 선수와의 인연 때문에 제가 대구 경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야구 이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게 됐었죠. 아 그래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네.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삼성을 9위, 12위를 예상을 하셨어요. 아저 10위 안 해요. 저 9위였어요. 9위. 정세영 기자가 10위였지. 네. 어쨌든 지금 삼성이 분위기를 좀 타고 네. 윗물에서 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도 사실 9위로 예상을 했고 지금 보니까 그 유튜브든 일반 방송에서 이제 9위로 삼성을 9위로 예상한 거에 대해서 4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4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이게 최근에 삼성 경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삼성 이제 스페셜을 준비하면서 NC 못지않게 좀 안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전문가 예상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삼성이 성적이 안 좋았어요. 타구단에서 봤을 때, 타구단의 프런트 입장을 봤을 때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1차적으로는 삼성 왕조의 좀 후유증이 좀 세게 온 게 아닌가. 사실 왕조 이후에는 그만큼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든요. 이제 그게 좀 세게 왔고, 그 다음에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FA 그 상황에서 S나 A급 선수들을 놓치고 그 대안으로 영입한 그게 조금 저는 안 좋았다고 봐요. 최영우나 박성민이나 차우찬이나 이 선수들은 팀의 주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원클럽맨이었고 삼성에 신인 때부터 뛰었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외부에서 영입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이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 그러면서 팀의 정체성도 조금 혼란이 왔고 삼성다운 면이 조금 희미해졌어요. 삼성하면은 저는 항상 어떻게 느끼냐면 이 8회가 무서워요. 약속의 8회. 약속의 8회 이렇게 응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삼성이 이제 그런 맛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FA. 제 생각은 우규민, 오재.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차우찬 대신에 우규민 잡은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단장님 예상대로 초반에는 네, 8연패 할 때. 8연패를 했었잖아요. 네, 8연패 할 때는 딱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이제 연패에서 연승으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연패 8연패를 마감한 그 경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9회에 찬스에서 김원건 선수가 대타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왜 김원건을 쓰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김원건 선수가 그 외야 플라이를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갖고 그 상황은 희생 플라이를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안 맞는 선택인 것 같았는데 김원건 선수가 나와서 그때 또 결승타를 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경기에서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 이렇게 릴레이 무실점을 해서 삼성이 그리던 이제 베스트 장면이 나온 거죠. 그 경기가 상당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꽤 오랫동안 호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원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시즌 동안에 이제 삼성 프런트가 불펜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2차 드래프트라든가 FA라든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 불펜을 보강하는데 거의 올인을 했는데 그래 봤자 선발이 약하고 타선이 미지수기 때문에 불펜 뎁스를 강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부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선발이 안정적이고 타선도 좋잖아요. 전형적으로 지금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선발이나 지금 타선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제 구단이 지금 꿈꾸는 이제 세대 교체가 잘 되는 이상적인 그림인 것 같습니다. 23 시즌 후에 필승조 개편에 들어갔고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노장 필승조들이 생겼는데 올해 필승조 애들의 그 시즌 예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변수인데요. 지금 이 정도 변수는 다 어느 팀이나 다 있는 거고 SSC 같은 경우에 노고가 많은
부분 있잖아요. 노경은, 고효준 이 선수도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 명 퍼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하필 또 고효준 선수가 또 부상으로 2군에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런 변수는 다 어느 구단에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삼성 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임창민, 김재현, 오승환 이렇게 선수가 7회, 8회, 9회에 기대만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태훈이나 최성훈, 최하늘 이런 선수도 지금 같이 덩달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불펜이라는 게 다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다 같이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현상이 불펜에서 다 이게 모여 있으니까 불펜 투수들은 거기서 이제 그런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지금은 삼성 불펜은 좋은 분위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나쁜 분위기 가면은 이건 뭐 대책 없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리드를 받쳐줄 누가 들어와야. 그러니까 저는 김윤수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김윤수 선수가 상무 가기 전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불펜이 임창민, 김재훈,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이 물론 김재훈 선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1년 시즌 끝까지 잘해줄까? 이런 이제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여기에 결국은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김윤수 선수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조상우? 뭐 이렇게 단장님의 경험에 비췄을 때 아쉬운 점이라든가. 아니 뭐 아쉬운 게 아니고요. 당연히 삼성이 뭐 1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반대가 롯데잖아요. 롯데가 1년 후에 구승민하고 김원중 FA가 나오는 거 대비해서 이제 FA 부강을 못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성은 기다리지 않고 한 거죠. 전 삼성이 맞다고 봐요. 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프론트가 그런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불펜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좀 소모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불펜한테 이게 좀 과감한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삼성 프론트는 그 상황에서 작년에 불펜 때문에 역전패도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단장이 취임을 하고 네.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이제 트레이닝 파트 교체 뭐라고 하던데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 예전 윤희상 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단장 시절에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 또 운동 기구 같은 거를 아낌없이 지원했다라고 아직 증언을 해주셨는데 트레이닝 파트 보강이 큰 부분을 담당하는지. 트레이닝 파트 보강이 바로 지금 성적에 직결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간을 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SK, SSG 프론트에 있으면서 그 단장 시절뿐만 아니라 그냥 선수단 관련된 팀장을 할 때 트레이닝 파트에 역점을 둔 거는 5년, 10년을 보는 설계예요. 그거는. 예, 그게 1년 만에 트레이너 바꿨다가 1년 만에 뭐 무슨 선수단이 뭐 바뀐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건 아니고 길게 보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 트레이너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팀에 대한 로열티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SK나 SSC 트레이닝 파트가 리그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좀 그만한 좀 인재도 영입했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 갖췄고, 그만큼 트레이닝 파트가 야구단에서 그러니까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봤습니다. 23 시즌 후에 이제 대대적인 코칭 스텝 교체가 있었는데 이제 1군, 2군 코칭 스텝 교체도 있었고 또 새로운 코치들 영입도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정민태 투수 코치랑 이진영 타자 코치 그리고 정대현 2군 감독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성적이 지금 기대 이상 잘하니까 영향이 있는 거겠죠. 있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정민태 투수 코치는 박진만 감독하고 현대 때부터 이제 그렇게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영입된 것 같고 이진영 코치하고 정대현 이군 감독은 이종려 단장 추천이 아닌가 싶죠. 이종려 단장이 이제 대표팀에 이제 코치하면서 이진영 코치가 이제 전력 분석원을 했었고 정대현 코치도 했었고
이제 이렇게 이 두 분이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영입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치들이 교체가 있으면 선수들의 어떤 반응 같으라든가 구단 프런트의 반응 같은 것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달라지죠. 예, 근데 감독만큼 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코칭 스텝 보직 변경, 그러니까 시즌 중에,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시즌 중에 하는 코칭 스텝 보직 변경은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시즌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코칭 스텝의 변화는 불가피하죠. 작년에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메인 코치 중심으로 삼성 라이온스가 바꾸는 건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 혈막 혈막을 하고 있는 오재일 네, 선수가 네.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올라와줘서 이제 오재일 선수가 2군행이 된 다음부터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재 선수가 나이가 86년생이잖아요. 86년생이면 지금 거의 내일 모레면 40인데 이 선수가 사실 FA 때 나왔을 때도 이 4년 계약을 할 때 4년 내내 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앞에 2년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다, 이 선수는. 뒤에 2년은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실제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 2년은 참 무지 잘했죠. 근데 작년 부진했고 올해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에이징 커브가 제대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일루 수비를 워낙 잘하니까 일루 수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가 맥키넌 선수가 일루 수비를 잘해주면서 그런 기대치도 조금 많이 없어진 거죠. 삼성이 잘하고 있는 데는 신인 선수들이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은 야수를 1차 지명하고 2차 1순위도 야수로 이재현, 김영우, 김재혁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 그게 올해 성공하고 올해 거기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사실 이 드래프트는 제가 단장일 때 했던 드래프트였는데 SSC 같은 경우는 이때 투수 몰빵 드래프트였잖아요. 1차 지명 이제 윤태현 선수. 그 당시 윤태현 선수는 고교 야구에서 빅5에 들어가는 그 정도 선수였고 1라운드에 뭐 신원민, 뭐 2라운드도 투수, 3라운드 투수 계속 이제 투수 위주로 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야수 위주로 지명을 한 거죠. 삼성이 전국 드래프트가 가능했잖아요. 1차 지명에서 거기서 이제 이재현 선수를 지명했고 서울고 유격수 2차 1순위에 물군구의 유격수인 김영웅 선수를 지명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SSG도 이재현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긴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박성환 선수가 유격수로 터지기 전인 상황이라서 유격수가 SSG도 보강을 해야 될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 유격수 이재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윤태현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윤태현을 먼저 1차 지명하고 2차 1라운드에 이재현 선수가 나오면은 이재현 픽도 좀 생각을 했는데 삼성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재현 선수를 지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생각은 좀 바뀌었죠. 물군구의 김용웅 선수는 팀이 워낙 좀 지방에서 이름이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지명도는 좀 낮았지만 스카우트들 세계에서는 많이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타격에서. 그리고 이렇게 롯데에서 이렇게 김영웅 선수를 지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가 삼성이니까 삼성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했었어요. 이때 이제 삼성은 이재현하고 김영웅을 지명함으로써 3루수 유격수의 세대 교체를 이렇게 도모한 거죠. 이 계획이 이제 3년째 돼갖고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이재현 선수는 물론 작년에도 터졌지만 김영웅 선수가 올해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어린 선수들 그것도 이제 중심에 내야수 쪽에 세대 교체가 되면 어떤가요? 되게 뿌듯하고 그러신가요? 뿌듯하죠. 아니, 그러니까 SSG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9위 해갖고 이렇게 앞순위에서 뽑을 수 있었잖아요. 이 드래프트가 참 어느 해보다 중요한 드래프트였거든요. 근데 이 드래프트에서 투수 위주로 지명했는데
지금 별로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뭐 부럽기도 하고 그쪽 입장이면 뿌듯하겠죠. 지금 작년에 피렐라를 보내고 삼성이 외국인 타자 맥키넌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해서 중심 타자 쓰고 있는데 그 홈런이 조금 모자르다고 이제 삼성 팬들이 약간 아쉬운 뭐 그런 의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맥키넌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맥키넌 선수 지금 팬들뿐만 아니라 내부 평가도 뭐 파워가 약하다는 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파워같이 있으면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수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컨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거기다 파워같이 있으면은 한국에 안 왔겠죠? 이 선수가 되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팀에서. 되게 좋은 선수 같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뭐 1순위로 찜해을 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일본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 안 되니까 그 알몬테라고 좀 약물 경력 있는 그 선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오스틴으로 갔는데 이게 대박이 터졌죠. 외국인 선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삼성의 젊은 선수들, 김원권 선수도 이성기 선수도 그렇고 네. 타격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이진영 타격 코치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결과가 좋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8연패 할 때는 팬들한테 욕 좀 먹었잖아요. 이재영 코치가. 근데 지금 잘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재영 코치를 선수 때부터 봐왔는데, 그러니까 20년 이상 봤죠. 사실 국민 우익수도 제가 그때 홍보팀 있을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 감독, 국민 타자, 국민 유격수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국민 우익수도 가능할 것 같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그때 홍보를 했죠. 때마침에 이제 WBC 대회 있을 때 막 이렇게 우익수 있으면서 다이빙 캐치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막 부각되면서 국민 유격수 홍보가 자리 잡은 건데 이재영 코치는 되게 좀 선수 때도 좀 눈썰미가 좋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투수들 쿠세를 잘 보는 선수로 유명했고 이재영 선수한테 주변에 이제 그 선수들이나 뭐 프런트나 물어봤죠. 쿠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영 선수가 은퇴하고 이제 코치가 되면서도 이 쿠세를 잘 보니까 이게 좀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근데 더더욱이나 또 이재영 코치가 되게 좀 성실해요. 좀 열심히 해요. 이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 분석원들하고 협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이만큼 야구를 했으면은 보통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능을 나가든 그 해설을 하든. 근데 이재영 코치는 이제 코치로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 코치가 원래 SSC에 남고 싶어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고 삼성으로 이적하게 됐죠. 그전에도 그 전년도에도 지방구단 콜이 있었는데 잔류를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쪽 그 야구 쪽에서는 인정받는 코치입니다. 삼성 팬들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인 이성기 선수 네. 올해 활약을 하고 있는데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직 뭐 2달도 안 돼갖고 이거 터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파워툴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좀 SK, SSC에 데려오고 싶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저만 좋아해갖고 진행을 못했는데 전 데리고 오고 싶었던 선수죠. 저는 이 선수가 약간 박재홍 느낌? 좀 그렇게 받았어요. 박재홍처럼 그러니까 키는 체격은 안 큰데 파워가 워낙 좋은 선수. 이 라팍이든 문학에서 터질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선수는 꾸준하게 기회를 줘야 돼요.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절대 못 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 자리 줘야 돼요. 외야 한 자리 주든. 그러면 좀 잔부상만 없으면 터질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라고 봅니다. 우리 홈런을 좋아하시는 우리 단장님 라팍이 항상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 득실에서 마이너스였는데 네. 단장님은 삼성 단장이라면 외야 감정을 높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대 높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이 전통적으로 어떤 야구를 했냐는 거죠. 삼성은 전통적으로 홈런 야구 같은 거 했잖아요. 장타 야구. 삼성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이만수, 뭐 이승엽, 뭐 이런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직처럼 높이면 팀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롯데가 야구가 뭐예요? 뻥야구잖아요. 디테일 야구 아니거든요. 근데 펜스를 높이니까 롯데 야구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절대 높이면 안 된다고 봐요. 삼성의 중견수가 이제 김지찬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중견수였던 김현준 선수가 우익수로 일단 자리를 옮겼는데 수비 포지션을 옮겨서 그런지 실력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김지찬 선수가 올해 1년 차라서인지 몰라도 대단히 뛰어난 중견수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타구단에서 트레이드 문의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같고 프런트 입장에서 지금 삼성의 중견수들 어떤 식으로 활용과 트레이드 방향이 있을까요? 지금 김지찬, 김성윤, 김현준 이런 선수는 3명 중에 1명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자욱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성규가 또 한쪽 코너를 맡는다면 이런 유형들은 김지찬, 김현준, 김성윤 이런 선수들은 코너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수를 자리 잡아야 될 선수인데 3명은 많죠. 많아봐야 2명이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수가 비슷한 유형이 많으면 누군가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수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트레이드를 하는 게 구단도 살고 선수도 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삼성이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투수 영입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선수 중에 1명을 보내고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세 선수 중에 중견수로 단장이 밀 선수는? 김지찬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지찬 써야죠. 타격이 워낙 이 셋 중에선 월등한데요. 김용우 선수는 어느 정도까지 포텐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라파가 쓰니까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된 거예요. 한국 야구로 보면 3루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현 선수가 참 공수에 걸쳐서 가능성이 높게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배팅 파워도 괜찮아요. 이 손목 힘이 좋은가 싶은데 문학에는 맞는 선수, 그만큼 라파에도 맞는 선수죠.